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일명 실버 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두 사람이 딱 붙었습니다. 안은 다 빠지고 5월 5일을 기점으로 이깁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겨서 어떻게든 막아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만나던 이택수의 여론을 오늘은 하루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기간이 어제까지였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따끈따끈한 결과를 가지고 이택수 대표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자체를 안 합니까? 오늘부터는 비공표 조사는 할 수는 있는데 공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기도 하죠. 네. 하기도 각 합니다만. 정당과 또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예. 5월 9일 날 CBS와 예측 조사, 출구 조사 성격의 예측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미리 사전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도 되고 하기도 합니다만 다만 발표를 못 한다. 발표는 5월 9일 투표 마감 직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막아놓습니까? 여론조사가 투표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면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있거나 이제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완화 얘기는 있습니다만 6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단축이 되지 않아서 선거가 끝나면 아마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네. 블랙아웃 기간에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각 캠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자, 제일 중요한 후보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권민철 기자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조사 기회는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 조사는 CBS 리얼미터 정례 조사는 다르게 안심번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선관위 통해서 이 통사에서 제공받은 안심번호 표집틀을 무선 전화 면접 조사 51%를 했는데 거기에 모두 안심번호를 사용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응답률은 13.5%였고 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위 42.4%네요. 네, 저희가 동일한 형태의 조사,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50% 활용한 조사가 2주 전에 있었는데요.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43.8%에서 42.4%로 1.4%포인트 하락한 수치였지만 예. 여전히 독주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18.6%, 홍준표 후보가 18.6%로 완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게요. 네. 이택수 대표님. 여론조사를 매일 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8.6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이. 네, 매우 드문 경우죠. 안철수 후보는 2주 전과 비교하면 13.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예. 홍준표 후보는 8.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주 전에는 32대 10이었는데 이번에는 18.6대 18.6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심상정 후보가 4위였습니다. 7.3%로 2주 전 대비 3.1%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렇죠. 유승민 후보가 4.9%로 2주 전 대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42.4. 홍준표 안철수 똑같이 18.6, 심상정 7.3, 유승민 4.9. 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안철수 후보의 하락과 홍준표 후보의 상승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관심이 뭐였냐면 마지막 조사에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의 이른바 실버 크로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위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동점이 나와버렸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양강 구도였고 골든 크로스를 국민의당에서는 얘기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2, 3위 간의 실버 크로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선 결과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그런 구간도 있더군요. 네.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완전 동률로 나왔고요. 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강세를 보이던 60대 이상과 TK에서 계속 1위였었는데 지금은 홍준표 후보한테 60대와 보수층에서 모두 1위 자리를 뺏겼고요. 홍준표 후보는 TK와
또 60대 보수층에서 모두 안 후보를 밀어내고 선두로 부상을 했습니다. TK에서도 문 후보가 계속 1위였는데 이제 TK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입니까? 그렇습니다. TK에서 홍준표 37.3, 예. 문재인 30.7.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9.5%로 한 자릿수로 TK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홍준표 후보의 상승은 그 원동력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의 그래프 곡선을 봤더니 4월 9일 날 그 굉장히 논란 끝에 지사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꼼수 사퇴라고 많은 논란이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서더니 최근 들어서는 10% 후반까지 올라선 건데요. 공교롭게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서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4월 10일부터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은 완전 동률로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에는 안희정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로 갔던 예. 부유층이 지금은 홍준표 후보로 다시 옮겨온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여기서 이제 같습니다. 부유층이라 하면 떠도는 층들. 네네, 마음을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하지 못했던 중도 보수 이쪽 분들이 결국은 반기문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기문에서 안철수, 네, 안철수에서 안희정도 있고 중간에. 네, 중간에 황교안이 잠깐 있었고. 그러네요. 네. 결국은 홍준표로 모아지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분석. 저희가 잠시 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이제 캠프죠. 연결해보고 국민의당도 연결을 해봅니다. 이 그래프 18.6이라는 동률을 어떻게 각 당에서 분석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죠. 투표율은 얼마나 될 걸로 보이세요? 조사하셨죠?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고요. 예.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10.3%로 나타났습니다. 두 의견을 합치면 7.5%로 나타났고요.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1.1%,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8.2%로 나타나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77.2%. 예. 지난 대선이 75.8%였는데 그보다 약간 상회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리얼미터는 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8.2%나 돼요. 실제는 이거보다 이제 더 많겠죠. 근데 여론조사 응답하시는 분들은 예. 전혀 투표할 생각은 여론조사도 잘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와중에도 8.5%는 그렇습니다. 전혀 안 하겠다. 네네.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적 투표층의 표심입니다. 그러니까 난 반드시 가서 투표장 가서 투표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만 따로 떼서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아까 42.4%였는데요. 반드시 투표층에서는 45.6%로 실제 지지율보다 한 3%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8.8%, 예. 아까 18.6이었는데 0.2%포인트 차이로 약간 높았는데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안철수 후보는 16.9%로 아까 18.6%였는데 좀 떨어졌네요, 오히려. 1.7%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어허. 또 나머지 심상정 후보가 7.7%, 예, 유승민 후보가 4.7%로 두 후보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예.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을 민주당 기대대로 바램대로 50% 이상 득표할 것이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과반 득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는 45.6%의 적극 투표층의 지지율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예. 많은 전문가들은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자구도로 치러졌던 예. 선거에서 1등이 모두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45%에서 50% 사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50% 이상은 민주당의 바람인데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문항이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셨죠. 2주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략 60%의 당선 가능성을 보였는데 예. 지금은 70%로 1강으로 되면서 당선 가능성도 많은 유권자들이 높게 봤습니다. 결국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 70%가 문재인이 될 네. 거다. 그다음 2위는 안철수 후보로 20.7%였고요. 지난 조사 대비 8.7%포인트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8.7%포인트 오른 13.5%의 당선 가능성을 보였고 예. 나머지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1%포인트가 안 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TV토론이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네. TV토론 이제 끝났습니다. 참 치열하게 치러졌고 굉장히 네.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TV토론의 수혜자가 누군지도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TV 토론이 일단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물어봤는데 네.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0.5%,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54%로 예상보다 아, 10명 그래요? 중에 4명이
TV토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을 했고요. 미치지 않았다. 난 별로 영향 안 받았어가 54%나 돼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TV토론이 심리 효과에서 강화 효과라고 해서 보통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더 지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이거보다는 더 높다고 평가를 해왔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워낙 압축적이고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TV토론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의견도 40.5%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TV토론 때문에 다른 후보로 교체했다는 응답이 12.7%,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다가 이번 토론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4%로 두 개는 합치면 TV토론으로 인해서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응답을 해서 18.1%였는데요. 18.1%.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주 여론조사 코너를 진행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시점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 추세. 누가 상승세냐, 누가 하락세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맞죠? 이 대표님.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의 변화 추이를 한번 짧게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에서 최근 TV 토론이 본격화되면서 1강 2중 구도로 갔고요. 문재인 후보는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2위권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지율은 약간 내려갔지만 2위와 격차는 벌어졌고 또 안철수, 홍준표 이 두 후보는 TV토론이 시작되면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더니 오늘 드디어 동률로 간 것이고요. 그러게요. 심상정, 유승민 두 후보도 TV토론 때문에 많이 약진을 했는데 특히 관심의 대상인 유승민 후보는 저희가 이제 일간으로 또 내일이나 모레 과거 이제 투표 결과는 또 지지율 결과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분석 중인데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언더독 효과라고 하죠. 동정론 때문에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일간 지표는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이택수 대표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이 오늘이니까 네, 어제 1, 2 이제 마지막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예, 안심번호로 활용을 해서 그 유명한 안심번호. 안심번호는 간단하게 또 소개 다시 드리면 휴대폰이 이제 지역 구분이 안 되는데 3사 통신사로부터 지역 구분을 받아서 근데 번호는 본인 번호가 아니라 이제 가상 번호로 받아서 신분도 보호되면서 지역 구분도 되는 그걸 안심번호라고 합니다. 예, 골고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정확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조사 방식입니다. 네. 자, 결과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거의 오차 부분의 박빙의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박빙으로 뭐 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조금 놀란 결과가 나왔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같은 동률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거 참 절묘하네요. 예, 홍 후보가 18점, 홍 후보 안 후보가 동률로 18.6%가 나왔고요. 문재인 후보가 42.4%. 이게 그 2주 전 그 동일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소폭 하락세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18.6%하고 차이가 한 23.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 더 벌어졌군요. 네, 일강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심상정 후보 역시 7.3%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4.9%,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한 1몇 프로 상승했네요. 네, 맞습니다. 2주 전에 정확히 2주 기간이 이전 조사하고 지금 조사하고 흘렀는데 조금씩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뛰었고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비해서 13.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30%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0%대 후반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2주 만에 13.7% 하락폭이 진짜 큰데요. 네. 사실상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2주 전에 충청권과 대구 경북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60대 이상이라든지 보수층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홍 후보한테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도 2주 전에 비해서는 1.4%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하락폭을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각각 나눠서 가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도 분석이 필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일강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결과치는요. 네, 일강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유권자들의 심리 또한 대선 전망에 한 사람으로는 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이 당선 가능성 조사를 항상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지율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대선 또는 누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또는 심리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2주 전에 비해서 이 당선 가능성에서 문 후보가 10.7%포인트 상승해서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경우는 13.5%, 안 후보 같은 경우는 8.7%. 특히 안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는 당선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29.4%가 나왔는데요. 2주 후에는 8.7%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 리얼미터 기준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가지고는 이제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네네. 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소수점 뒷점까지 다 따졌는데도 홍준표 후보가 이긴 것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깜깜이 대선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후보한테 공평한 결과다. 그렇죠. 야, 어제 물론 두 결과 후보는 각각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 결과가 너무 기회가 놀랐는데 네.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같았으니까 두 후보 일단 모두에게 숫자 기회가 자체로는 공평한 그 시작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 시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평하다는 의미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서 깜깜이 대선에 쓸 수 있는 네.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양쪽 모두 이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판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은 조사가 있나요? 수치가? 예.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네. 기준으로 하면 6일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 6일 동안에 지금 후보 교체 응답자가 가능성. 끝까지 지지하겠는지 아니면은 그게 중요하죠. 교체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예.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그 핵심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고 변화가 없이 계속 가져가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 후보가 끝까지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89.5%가 나와서 자신의 지지층의 10명 중 9명이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높았고요. 다음 2위가 홍 후보입니다. 84%가 나왔고 안 후보가 이제 빅3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80.2%가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 후보가 67.3%, 4%, 심 후보가 62.5%로 심 후보 같은 경우는 7%대 또 어떤 조사 같은 경우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1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계속 지지하겠는지 여부에서는 교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신의 지지층의 한 10명 중 4명 정도는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아직 결집한 지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최근에 한 2배 가까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네, 심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수도권 연령으로는 20대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인데 이 진보층의 향방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사 개요 해주세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예,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공표금지 직전에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무선, 유선 무선 RDD,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역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응답률은 13.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13.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8.4%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주 전에는 32대 10이었는데 이번에는 18.6대 18.6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심상정 후보가 4위였습니다. 7.3%로 2주 전 대비 3.1%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렇죠. 유승민 후보가 4.9%로 2주 전 대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42.4. 홍준표 안철수 똑같이 18.6, 심상정 7.3, 유승민 4.9. 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안철수 후보의 하락과 홍준표 후보의 상승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관심이 뭐였냐면 마지막 조사에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의 이른바 실버 크로스. 네. 그러니까 이게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일명 실버 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두 사람이 딱 붙었습니다. 안은 다 빠지고 5월 5일을 기점으로 이깁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겨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만나던 이택수의 여론을 오늘은 하루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기간이 어제까지였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따끈따끈한 결과를 가지고 이택수 대표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가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자체를 안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위 42.4%네요. 네, 저희가 동일한 형태의 조사,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50% 활용한 조사가 2주 전에 있었는데요.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43.8%에서 42.4%로 1.4%포인트 하락한 수치였지만 예. 여전히 독주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18.6%, 홍준표 후보가 18.6%로 완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게요. 네. 이택수 대표님. 뭐 여론조사를 매일 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8.6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이. 네, 매우 드문 경우죠. 안철수 후보는 2주 전과 오늘부터는 비공표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공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기도 하죠. 네. 하기도 각 합니다만. 정당과 또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예. 5월 9일 날 CBS와 예측 조사, 출구 조사 성격의 예측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미리 사전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도 되고 하기도 합니다만 다만 발표를 못 한다. 발표는 공표를 5월 못 9일 한다. 투표 마감 직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막아놓습니까? 여론조사가 투표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면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루 이틀 정도 있거나 이제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완화 얘기는 있습니다만 6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단축이 되지 않아서 선거가 끝나면 아마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네. 블랙아웃 기간에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각 캠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자, 제일 중요한 후보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권민철 기자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조사 기회는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 조사는 CBS 리얼미터 정례 조사는 다르게 안심번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선관위 통해서 이 통사에서 제공받은 안심번호 표집틀을 무선 전화 면접 조사 51%를 했는데 거기에 모두 안심번호를 사용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응답률은 13.5%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